안녕하세요. 홍씨의 퇴근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빠밤빠밤. 오, 시작하자마자 방지턱. 승차감이 굉장히 좋네요. 야, 역시 아빠들의 패밀리카, 아빠들의 진정한 현실 드림카, 이 소렌토 4세대. 벌써 소렌토를 제가 3번이나 타봤더라고요. 소렌토가 처음 출시됐을 때 2.2 디젤로 타봤고요. 또 중간에 하이브리드를 타봤고, 지금은 또 2.5 가솔린 터보입니다. 일단 뭐 주행 질감 자체는 뭐 디젤이나 하이브리드나 뭐 가솔린이나 큰 차이점은 없는 것 같아요. 잘 나가고 적당히 승차감도 좋으면서 이 중형 SUV만이 갖고 있는 이런 듬직함,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대신 뭐 제일 차이 나는 점은 좀 정숙성, 뭐 진동 소음이라든지 아니면은 연비가 가장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2.5 가솔린 터보를 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소렌토 라인업 중에서 가장 연비가 안 좋은 차량을 탄 건데, 고속주행 하니까 제가 16km까지 뽑아냈거든요. 원래 공임 연비는 한 11km 정도 나오는데, 그건 이제 뭐 가고서고 막힐 때 그거 다 합한 거고, 고속도로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연비가 잘 나온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게 총 중량이 그래도 2톤이 넘어가고 또 중형이잖아요. 덩치도 크고 또 2.5긴 한데, 뭔가 좀 연비가 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연비가 안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잘 나오는 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디젤은 조금 더 고속 주행에 유리했었고, 하이브리드는 가고서고 막히는 시내 주행에서 굉장히 연비가 잘 나왔던 것 같아요. 기억을 되짚어 보면은 거의 20 가까이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중형 SUV에 사실 이 연비가 20km 이상 나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좀 약간 연비 주행 열심히 하면은 20 가까이 뽑아낼 수 있어서 굉장히 놀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거의 유턴 하듯이 엄청 코너를 크게 돌았는데, 핸들 감각도 좋은 편에 속해요. 이게 덩치가 그래도 작지가 않은데 핸들링이 좀 가뿐하다 보니까 시내에서 조금 더 편리한 운전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용해요. 그리고 가솔린이라서 엄청 조용합니다. 근데 방금 노면이 좀 별로 불규칙한 곳이었는데, 이럴 때는 또 이렇게 진동이 조금 살짝 올라오는 것 같기는 해요. 소렌토의 대항마죠. 영원한 대항마. 산타페랑 비교를 했을 때, 산타페도 제가 가솔린 라인과 디젤 그리고 하이브리드까지 다 타봤는데, 산타페랑 비교했을 때 이 소렌토의 가장 그나마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승차감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 소렌토가 조금 더 뭔가 탄탄한 그런 승차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엔진 미션은 소렌토랑 산타페가 공유를 하기 때문에 가속감에 있어서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그냥 눈 감고 타면은 뭐 소렌토인가 산타페인가 그냥 잘 모를 정도예요. 근데 약간 승차감은 조금 더 소렌토가 약간 스포티하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좀 젊은 그런 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고속 주행 중이에요. 고속 주행 중에 이게 좀 소렌토가 디자인이 약간 각져 있고 서 있는 타입이잖아요. 그 산타페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고속 주행 때 이런 공기 저항 개수가 살짝 안 좋아서 이렇게 이런 풍절음, 바람 맞닿는 그런 소리가 약간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에어컨 켜서 볼까? 에어컨을 껐는데 에어컨하고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각져 있고 서 있는 차를 타면은 다 공통적이고, 뭐 G바겐도 그렇고 뭐 레이도 그렇긴 한데, 이렇게 앞유리가 좀 서 있는 차를 타면은 이 고속 주행할수록 풍절음이 큰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멋을 취하고 청력을 내어주다 이런 느낌. 지금 약간 도로 크랙이 있는데요. 소음 진동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승차감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깡통 트렌디 기본 트림이라 가지고 휠이 18인치가 껴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타이어가 조금 두꺼운데, 거기서 오는 이런 진동 흡수력도 한 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휠이 작고 타이어가 두꺼울수록 승차감이 조금 좋거든요. 왜냐하면 이 타이어가 고무다 보니까 이런 충격 감쇄를 타이어에서 조금 더 해줍니다. 그래서 휠이 큰 차들은 이런 뭐 주행이나 아니면은 뭐 코너링 이럴 때 조금 좋긴 한데, 방금처럼 노면이 좀 크랙이 진 곳에서는 살짝 좀 진동이 많이 들어오죠. 벌써 8단을 물어버렸네요. 소렌토는 DCT 8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어비 세팅이 약간 좀 도심형이지 않나 싶어요. 물론 뭐 오프로드용 아니고 도심을 달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SUV가 맞기는 하지만 이런 기어비 세팅마저 조금 도심형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시속 80km 정도 달리고 있는데 지금 8단을 물고 있어요. 여기서 수동으로 기어를 내리게 되면은 지금 7단으로 내렸거든요. 80km로. 7단으로 써도 충분히 괜찮은 것 같은데 6단으로 내려볼까요? 똑같이 80km입니다. 6단까지도 RPM 이 회전수가 2000대로 비교적 괜찮습니다. 여기서 5단까지 내려볼게요. 80km에서 5단으로 내리니까 RPM을 조금 높겠습니다. 2500 가속을 하면은 3000 가까이 올라가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스포티한 주행을 하면은 또 이렇게 수동으로 또 바꿀 수가 있다 보니까 다채롭게 입맛에 맞춰서 탈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차는 이 10.25인치 내비 옵션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조 시스템이랑 여기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외하고는 거의 뭐 옵션이 아예 안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인데 뭐 괜찮습니다. 일단 소렌토 자체가 너무 뭐 엔트리급이 아니다 보니까 기본부터 들어가는 디자인들이 나름 괜찮아요. 나름. 네. 나름 괜찮아 보이고, 또 기본부터 이런 우드 가니쉬가 들어가 있고, 또 가죽도 인조 가죽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가죽 사용 빈도가 비교적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데를 보면은 좀 인조라서 약간 좀 까끌거리고 약간 매트한 느낌의 가죽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우레탄 같은 게 안 들어갔다는 점. 시트도 촉감이 괜찮아요. 제가 최근에 타봤던 아반떼 인스퍼레이션 프로 가죽 질감보다 훨씬 좋습니다. 이래서 차급의 한계는 진짜 무시를 못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아래급이 막 엄청나게 막 호화로운 옵션을 막 다다다닥 다 막 풀템 장착을 해도 이 윗급에서 느껴지는 이런 풍채, 아우라 이런 것들은 절대 가져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차선 변경을 했을 때 이게 좀 쏠리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휠이 18인치 제일 작은 휠이 들어가 있고 또 타이어도 두껍다 보니까 또 사실 이 소렌토로 막 그렇게 쏘고 다니시는 분들도 막 흔치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일단 패밀리카라 하면은 좀 승차감이 좋고 공간이 넓고 이런 것들이 좀 우선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퍼포먼스에 있어서는 살짝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차선 변경을 해도 이 횡운동이 굉장히 크게 다가와요. 좀 약간 스포티한 차량들은 이렇게 차선 변경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쏠리더라도 금세 이렇게 차가 훅 이렇게 잡아주거든요. 근데 그런 스포티하지 않은 이런 소렌토 같은 차를 타면은 좀 뭔가 한 번 더 휘청휘청 거려가지고 핸들을 진짜 꽉 붙잡아야 되는 그런 운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다리가 이어진 이음새 이럴 때 굉장히 승차감이 좋아요. 바운싱에 이렇게 슝 오면서 뭔가 좀 시몬스 침대 같은 조금 고급스러운 침대 매트리스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승차감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2열도 똑같아요. 2열도 동일하게 승차감이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패밀리카로 많이 쓰지 않을까 싶어요. 연비가 진짜 나쁘지 않아요. 제가 막 엄청나게 고속주행을 안 했는데도 14.5km가 나오거든요. 연비가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굳이 하이브리드 안 사도 될 것 같은? 하이브리드를 사면은 또 이제 가격이 많이 비싸잖아요. 뭐 옵션 넣고 하면은 거의 막 4천 중반? 그 정도 하는데 4천 중반이면 또 뭔가 선택지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방금 차선 밟았다고 또 삐비빅 해주네. 이런 것들은 좋은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에이다스 이런 안전 옵션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운전이 안전하면서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덥다.
요즘 날씨가 갑자기 너무 많이 더워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더울 때는 통풍 시트가 어떻게 보면은 약간 국내에서는 국룰이잖아요. 근데 트렌디 트림, 기본 트림에서는 아쉽게도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통풍 시트가 없습니다. 통풍은 따로 옵션을 추가하거나 아니면 윗등급 프레스티지로 가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땀을 많이 흘리는 체질이라서 그런지 통풍은 조금 있으면 좋을 것 같은 에어컨을 켰더니 이 스탑앤고가 작동이 안 되네요. 그리고 후방캠도 화질이 이게 트렌디 기본 트림이라서 그런지 조금 별로인 것 같아요. 화질이 좀 뭉개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런 급에 따라서 좀 다르고 또 옵션에 따라서 다르다 보니까 진짜 내 차 하나 살 때 너무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진짜 저부터도 뭐 다음 차 뭐 바꿀까 뭐 못 할까 하면은 진짜 뭘 타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만에 하나 뭐 모델을 골랐다 하더라도 거기서 또 이제 트림이 있고 또 옵션이 있잖아요. 또 어떤 것들을 넣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렇게 차를 많이 탄 저조차도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일반 분들이시라면 이런 다양한 자동차를 탈 기회가 더 없잖아요. 진짜 고민 많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내 차를 산다 하면은 그냥 누가 정해줬으면 좋겠고 정말 여간 힘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많이 고민을 해가지고 차를 골라가지고 이제 다 뭐 나비까지 했는데 차가 안 나와.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아니, 다 이거 잔금까지 다 치러놨는데 차가 안 나온대. 저 같으면 너무 화날 것 같거든요. 특히나 또 이제 소렌토 같은 이 차는 너무 인기가 좋다 보니까 이 출고 대기가 이 국산차 중에서 가장 긴 편에 속합니다. 전기차 다음으로. 진짜 이 인고의 세월을 기다려야지 받을 수 있는 차가 바로 이 소렌토인 거죠. 그래서 소렌토 타고 다니시는 분들 보면은 되게 존경스러워요. 그 인고의 시간을 기다려서 받으신 거잖아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지금 제가 이 룸등을 켜놨거든요. 실내등. 예전에는 기본 트림에는 이런 노란 호박등, 그리고 약간 이렇게 딸깍딸깍 이런 식으로 이 실내등이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터치식입니다. 이거는 전체등을 킨 거고 이렇게 터치식으로.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고급스러워지는 것들이죠. 근데 사실 이게 LED가 들어갔다고 해서 막 엄청 고급스러워지는 것도 아니고 또 엄청 편해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뭐 어두울 때 뭐 꺼내기 위해서 잠깐 켜는 건데 이것 때문에 가격이 올랐다 하면 살짝 납득이 안 가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좀 풍부한 옵션을 좋아하신다면은 연식 변경 차들이 굉장히 좋아요. 패키징도 좋고 또 이제 옵션 장난질, 이렇게 묶여있는 옵션들이 없다 보니까 옵션을 선택함에 있어서 스트레스도 없고 좀 편하게 탈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거죠. 대신 좀 약간 가성비 있게 내가 좀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필요한 것만 쓰고 싶다, 그럴 때에는 신차 나오자마자 사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옵션 진짜 이게 옵션을 한번 경험을 해보면은 진짜 포기하기가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옵션이 정말 편해요. 막 예를 들어서 통풍도 한 번도 경험 안 해본 사람은 그거 있어봤자 뭐가 다르나 싶은데, 진짜 막 7, 8월에 막 35도 웃도는 더위에 통풍 한번 켜봐요. 세상에 너무 시원해요. 진짜 냉탕에 들어간 느낌. 그리고 드라이브 와이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에이다스라든지 아니면은 반자율 주행, 이런 것들도 한번 경험해보면은 진짜 포기하기가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진짜 이런 편의 옵션들에 길들여지면은 결국 돈을 많이 써야 되는 거죠. 스탑앤고 이렇게 시동 꺼졌다가 켜졌을 때 약간 시동 걸리는 느낌이 살짝 반템포 느린 경향이 있어요. 뭐 답답할 수준은 아니지만 스피디하진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리뷰 촬영을 하면서 2열과 3열, 지금 이게 7인승이거든요. 그래서 2열과 3열을 다 폴딩을 했더니 평탄화가 어느 정도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SUV로 차박을 간다 하면은 평탄화 키트가 거의 국룰처럼 필요한데, 이 4세대 소렌토는 평탄화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그냥 이불 깔고 누워도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소렌토로 차박을 가면은 정말 쾌적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원래는 제가 이제 차박 콘텐츠를 계속 진행을 했다가 최근 들어서 차박을 안 하게 된 계기가 조금 더 이제 이런 시승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싶어서 살짝 쉬고 있는데 걱정 마세요. 저의 홍시의 차박 도전기는 다시 돌아올 겁니다. 커밍 순. 세상에! 여러분, 이게 실내등이 다 LED가 들어간 줄 알았더니 요 선바이저 조명은 아직까지도 노란 호박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같이 해주지 이런 거는 왜 차별을 했지?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하나 넣어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 가격이 그렇게 올라갔는데. 제가 요즘 세단 아니면 좀 작은 차만 리뷰를 하다가 다시 또 이렇게 중형을 타서 그런지 모르게 시야각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시야각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이게 소렌토가 뭐 가족 패밀리카로 많이 쓰긴 하지만 또 이제 젊은 층에서 이 소렌토를 또 많이 선택을 하더라고요. 또 초보 운전 분들도 간혹 가다가 소렌토를 선택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셀토스 살려다가 이 급에 이거면은 B급까지 안 해서 사신 것 같기도 한데, 소렌토 사실 첫 차로 타기에도 정말 좋죠. 금액만 상관은 안 한다면, 금액 문제만 없다면은 소렌토 첫 차로 타기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승차감도 좋고 또 시야각이 넓다 보니까 앞에 전방 상황을 거의 다 볼 수 있어요. 웬만한 SUV들 지붕이 다 보이니까. 그리고 주행 질감도 비교적 좋고 차 제어하는 게 힘들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런 출력 스트레스도 없고, 단지 이제 차가 조금 크다 보니까 주차가 조금은 힘들 수 있다는 점, 그거 빼면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와, 근데 이거 초보 운전 가족 그 운전 경력 없이 보험 들려면은 보험료는 많이 나오겠네요. 저번 달부터 법이 바뀌어가지고 원래 우회전 할 때 이 보행자 신호등에 보행자가 없으면은 이렇게 천천히 일시정지 했다가 천천히 서행을 해서 통과를 할 수가 있는데, 저번 달부터 법이 바뀌었어요. 보행자 신호가 끝나야지 차가 통행을 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이런 거는 보행자를 조금 더 보호해준다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어쩔 때 막 보행자 신호고 보행자가 지나가고 있는데 되게 위험하게 우회전을 하는 차량들이 간혹가다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위험하지 않나. 그리고 제가 만약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입장이었을 때 조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왜냐면은 차보다 사람이 우선이긴 하잖아요. 그리고 또 나는 또 알맞은 보행자 신호에 알맞게 횡단보도를 통해서 통행을 하고 있는데 차가 너무 위험하게 가니까, 그래서 뭔가 내가 안 보이나? 나 투명인간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차 급이 올라갈수록 특히 국산차는 이런 수납 공간이 진짜 넓어요. 완전 넓습니다. 와, 진짜 이게 좀 상수병이 작은 거긴 한데 이런 거 거짓말 안 하고 한 6개는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 나오고, 이런 트레이도 엄청 큽니다. 엄청 커요. 그래서 이런 수납 공간도 무시할 수가 없다는 점, 저는 약간 만약의 벽이 있는 편이라 가지고 차 안에 모든 것들을 다 두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수납 공간이 작은 차를 타면은 살짝 불편할 때도 있고, 이런 물건들을 어디다 두지? 막 이렇게 막 너저분하게 있는 건 싫고. 그런데 이렇게 수납 공간이 넓은 차들은 여기저기 놓을 수가 있으니까. 여기 도어 포켓도 굉장히 큽니다. 여기 앞에 지금은 이제 옵션이 빠지긴 했지만 이 무선 충전 패드 이 앞쪽에도 공간이 굉장히 널널하고요. 그리고 글로브 박스도 널널합니다. 제 친구 중에 이제 첫 차를 살라고 처음에 셀토스를 봤어요. 소형 SUV를. 근데 그 옵션을 넣다 보니까 스포티지 가격이랑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스포티지 뭐 나쁘지 않지 이러면서 이렇게 또 옵션을 넣다 보니까 이 소렌토 깡통이랑 또 맞먹는데요. 그래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야, 내가 이렇게 옵션을 짜보다 보니까 소렌토까지 가게 됐다. 지금 내가 소렌토를 타도 괜찮을 것 같냐라고 물어봤거든요, 저한테. 근데 첫 차에 초보 운전이면 뭐 소렌토가 뭐 나쁘진 않긴 하지만 뭐 기타적인 부가 비용들이 괜찮냐 제가 계산을 해서 알려줬더니 조금 예산이 오버가 된다. 그래갖고 다시 급을 낮춰가지고 스포티지로 산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이 가격 정책 저 같아도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어떻게 짜야 될지. 저는 차고지에 벌써 다 와갑니다. 금방 오네요. 여러분들은 퇴근 중이신가요?
아, 진짜 월요일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갑자기 피로해지고 빨리 집 가고 싶고. 월요일, 저는 월요일이 이게 발음이 잘 안 되더라고요. 월요일. 여러분, 월요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댓글 보니까 제 이 퇴근길 영상이 조금 말하는 게 좀 듣기도 편하고 해서 자기 직전에 보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굿나잇. 잘 자요. 그럼 저는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굿바이. 안녕.